꽃님이님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영상을 과학적 근거 있는 마음이 편해지는 오로라 이미지로 해볼까 합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한 가지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뭔가 슬프지만 결국 인생은 혼자라는 것을 말이죠. 자식들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친구들은 하나 둘 멀어지고 심지어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마저 언젠가는 먼저 떠나거나 뒤에 남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되셨다면 꽃님이님들은 인생의 마무리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30년간 노년의 심리를 연구해온 정하윤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외로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외로움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혼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기대고 전화를 걸고 관심을 구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지고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방식으로 외로움과 싸워왔는지도 모릅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단독 가구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죠. 이제 혼자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라는 사실 앞에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서 진짜 평화를 찾을 것인가? 오늘 이 영상에서는 혼자여도 행복하게 살다 눈 감을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수많은 어르신들과 상담하며 발견한 진짜 지혜입니다. 혼자라는 두려움을 평화로 바꾸는 구체적인 길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게 느껴지시나요? 댓글로 솔직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제가 상담했던 72세 김영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한동안 완전히 무너져 계셨어요.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눈물만 흘리셨죠. 자식들이 찾아와도 힘없이 고개만 끄덕이실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고 얼굴은 헬쑥하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이제 나라도 나를 챙겨야겠다고요. 그날부터 김영자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씻고 옷을 갈아입으셨습니다. 혼자 계시지만 스스로 밥상을 차렸어요. 처음엔 억지였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서러웠거든요.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매일 공원을 걸으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무섭지 않다고요. 오히려 그 시간이 나를 돌아보고 나를 위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배우자가 그리워서 눈물이 났지만 이제는 그분과 함께한 추억에 감사하며 미소 짓게 된답니다. 여러분의 작은 결심과 습관 하나가 이렇게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노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평화로운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삶에서 혼자여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5가지 핵심 방법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두려운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혼자라는 현실을 부정하는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이 있고 친구가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고 친구도 각자의 삶이 있다는 걸요.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진실 말이죠. 한국노년심리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고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가 4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68세 박순자님의 경우를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자주 연락 안 오면 속상해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하는 서운함이 컸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애들도 바빠. 나를 안 챙겨도 괜찮아. 나는 나로 충분해. 이렇게 마음을 고쳐 먹으신 거예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자식들과의 관계가 더 편해진 거예요. 전화 안 와도 섭섭하지 않으니까 자식들도 부담 없이 연락하게 됐고, 가끔 만나면 더 반갑게 대하시니까 자식들도 더 자주 오게 됐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니까 관계가 더 좋아진 거죠. 하루에 한 번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래, 나는 나로 충분해. 누가 없어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평생을 누군가에게 기대며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 서려니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포기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성숙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혼자 살아야 한다가 아니라 혼자여도 괜찮다로 받아들이는 게 핵심이에요. 가족도 좋고 친구도 좋습니다. 다만 그들이 있어야만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그들이 없어도 나는 괜찮다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은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외로움과 고독은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외로움은 결핍이지만 고독은 충만함이에요. 외로움은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고, 고독은 마음이 차오르는 느낌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없어서 생기는 건데, 고독은 나 혼자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 때 오는 거죠. 우리 나이 되면 외로움 많이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말 걸 사람 없고, 밥 먹어도 혼자고, 텔레비전 보다가 웃긴 장면 나와도 같이 웃을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마음이 허전하죠.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시니어 복지센터의 연구를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우울감이 3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74세 이정호님은 매일 아침 혼자 공원을 걸으십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차 한 잔을 천천히 드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처음엔 그냥 무료한 시간이었는데 점점 그 시간이 소중해지더랍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다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하루 10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정해보세요. 차 한 잔, 산책, 글쓰기 뭐든 좋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외로움을 없애려고 사람을 찾지 말고 나 혼자로도 충분하다는 걸 경험하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으로 마음을 채우려 하면 오히려 더 공허해집니다. 그건 외로움을 잊는 게 아니라 외면하는 거거든요. 진짜 고독은 나를 마주하는 시간에서 옵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혼자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규칙입니다. 혼자 살면 아무도 안 봅니다. 하루 종일 잠옷 입고 있어도 누가 뭐라 안 하고 밥 안 먹어도 모릅니다. 그래서 위험해요. 조금씩 무너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노년 단독 가구를 조사한 연구에서 생활 루틴이 일정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건강지수가 1.5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자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크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70세 최미자님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고 간단히 스트레칭 하시죠. 그리고 씻고 옷 갈아입으십니다. 집에만 계시지만 꼭 외출복으로 갈아입으세요. 그게 자신을 존중하는 거라고 하십니다. 아침은 간단해도 꼭 챙겨 드십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공원을 걸으세요. 비 오는 날도 우산 쓰고 나가신답니다. 그 습관을 시작하고 나서 혈압이 안정됐다고 하세요. 약도 줄일 수 있었고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누가 깨워주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씻고 옷 갈아입으세요. 혼자 계시더라도 잠옷 차림으로 하루 종일 잊지 마시고요. 밥은 간단해도 좋으니 끼니마다 챙기세요. 혼자라고 대충 먹으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 밥상을 차리는 것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 일입니다. 혼자 살면 생활 리듬이 무너지기 쉬워요. 늦게까지 텔레비전 보다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밥은 대충 때우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몸도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야 해요. 오늘 아침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기대 때문입니다. 자식한테 기대하고 친구한테 기대하고 며느리한테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저 사람도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러면 상처받는 거죠. 감사일기를 쓴 노년층의 우울지수가 35%나 감소했다는 국내 연구가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감사로 마음을 채우면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대는 관계를 무겁게 하지만 감사는 관계를 가볍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75세 오경자님은 자식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속상해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가끔 오잖아.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이렇게 생각을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지셨답니다. 자식들도 부담 없이 연락하게 되고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종이에 적어도 좋고 마음속으로 떠올려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길에서 아는 사람 만났다. 이런 것들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시선이 바뀝니다. 기대는 내려놓되 사랑은 포기하지 마세요. 자식이 바빠서 못 오는 건 자식의 사정이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서운함이 줄어들어요. 오늘 어떤 일에 감사하셨나요? 죽음 이야기는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합니다. 불길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죽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나이면 언제든 올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 모르는 척하면 두렵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미리 유언과 장례를 준비한 사람의 삶 만족도가 50% 이상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우울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 소중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죠. 78세 정병호님은 유언장을 쓰고 재산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50년 전에 오해로 멀어졌던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셨어요.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동안 잘 지냈는지 물어보셨죠. 그 친구도 얼마나 반가워하던지 서로 울면서 통화했답니다. 그 후에 정병호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정말 편하다고요. 미안한 사람에게 사과하세요.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하세요. 풀지 못한 오해가 있으면 풀으세요. 쌓아둔 감정이 있으면 표현하세요. 죽고 나서는 못합니다. 지금 해야 해요. 재산도 정리하고 유언도 쓰세요. 누구한테 뭘 줄지 미리 정해두면 나중에 자식들끼리 싸우지 않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건 불길한 게 아니라 삶을 정돈하는 과정입니다. 죽음을 의식하면 하루하루가 더 소중해져요. 사소한 일에 화내지 않게 되고 중요한 게 뭔지 보입니다. 혹시 아직 미뤄두신 일 마음속에 남아있나요? 이 5가지를 실천하면 혼자여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혼자임을 인정하고 고독을 즐기고 규칙적으로 살고 감사하며 죽음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혼자여도 평화로운 삶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 원칙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해요. 매일 다른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몸이 혼란스러워합니다. 특히 나이 들면 수면의 질이 중요한데 규칙적인 수면 시간이 그 기본이에요. 밤 10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엔 힘들 수 있어요. 잠이 안 올 수도 있고요. 그래도 매일 같은 시간에 누우세요. 몸이 적응하면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그리고 아침에 알람 없이도 같은 시간에 눈이 떠지게 돼요.
수면이 규칙적이면 식사 시간도 규칙적이 되고 활동 시간도 규칙적이 됩니다. 모든 게 리듬을 타는 거죠. 그 리듬이 생기면 혼자 살아도 무너지지 않아요. 규칙이 나를 지켜주니까요. 하루 30분만 걸어도 우울감이 크게 줄어듭니다. 햇볕을 쬐면서 걷는 게 특히 좋아요. 햇볕은 우리 몸에 비타민도 만들어주고 기분도 좋게 해줍니다. 집에만 있으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안 좋은 쪽으로 가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서 30분만 걸어보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어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면서 걸으세요. 나무도 보고 꽃도 보고 하늘도 보세요. 걷다 보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 하루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 오는 날도 우산 쓰고 나가세요. 비 맞으며 걷는 것도 운치가 있어요. 날씨 핑계 대지 말고 매일 나가는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걷기는 돈 안 들고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는 최고의 운동이에요. 뭐든 좋으니 몰입할 수 있는 취미를 하나 가지세요. 글쓰기, 그림 그리기, 화초 키우기, 노래 부르기, 뭐라도 좋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외롭지 않아요. 뭔가에 집중하면 잡생각이 안 나거든요. 붓글씨를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일 1시간씩 붓을 들고 글씨를 쓰시는데 그 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안 든답니다. 그냥 글씨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명상이 되고 치유가 된다고 하세요. 화초 키우기도 좋습니다. 매일 물 주고 햇볕 쐬어주고 돌보다 보면 애착이 생겨요. 식물이 자라는 걸 보면 뿌듯하고요. 생명을 돌보는 일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취미 생활은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에요. 나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몰입의 시간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신가요? 집안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지러운 집에 살면 마음도 어지럽거든요. 깔끔하게 정리하면 마음도 정리돼요. 정돈된 공간이 곧 정돈된 마음을 만듭니다. 매일 조금씩 정리하세요. 오늘은 옷장, 내일은 부엌, 모레는 거실. 이렇게요. 한꺼번에 다 하려면 힘들어요. 조금씩 나눠서 하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다 보면 필요 없는 물건이 보여요. 과감히 버리세요. 물건이 줄어들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정리는 단순히 청소가 아니에요. 내 삶을 정돈하는 일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시간을 준비하는 거죠. 깨끗한 공간에서 살면 기분이 좋아지고 생활이 단정해집니다. 매일 저녁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공책 한 권을 준비해서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몸이 편했다. 이런 작은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감사 일기를 쓰다 보면 시선이 바뀌어요. 불평하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되죠. 그러면 삶이 풍요로워져요. 실제로 가진 게 많아지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감사는 습관입니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매일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잠도 편안하게 오고 다음 날 아침도 가벼워집니다. 혼자 살아도 이웃과 인사는 나누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산책하다 마주치면 미소 짓고 가벼운 말 한마디 나누세요. 그것만으로도 외롭지 않아요. 가벼운 인사만으로도 관계에 온기가 생깁니다. 깊은 관계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서로 얼굴 알고 인사하는 사이면 충분합니다. 혼자 살지만 완전히 고립된 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위급할 때도 도움이 돼요. 서로 안부를 물을 수 있고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아무리 혼자 살아도 최소한의 관계는 필요합니다. 죽음에 대한 마음 준비를 하세요. 두렵게 생각하지 말고 담담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떠남을 생각하면 지금의 삶이 더 따뜻해집니다. 하루하루가 더 소중해지고 사소한 일에 감사하게 되죠. 유언장을 써보세요. 누구한테 무엇을 주고 싶은지 적어두세요. 장례는 어떻게 치를지도 생각해 보시고요.
자식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으면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장례식장도 미리 계약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죽음을 준비하는 건 우울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삶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정리가 되면 마음이 편해져요. 이제 언제 가도 괜찮다는 마음이 들면 하루하루가 더 가벼워집니다. 혼자라는 이유로 아무 계획 없이 하루를 흘려보내지 마세요. 계획이 곧 힘입니다. 오늘 할 일을 정하고 실천하세요. 걷기, 일기 쓰기, 정리하기 중 하나면 충분해요.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단 하나라도 선택해서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날지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아요. 여러분은 내일 어떤 실천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혼자여도 행복하게 살다 눈 감는 5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혼자임을 인정하는 용기,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는 마음, 규칙적인 생활 루틴의 힘, 기대 대신 감사로 가벼워지는 관계,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며 삶을 정리하는 지혜였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로 모입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는 것이죠. 우리는 평생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행복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깨닫게 돼요. 함께 있어도 결국 혼자고 혼자여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요. 혼자 사는 게 외로운 게 아닙니다. 혼자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게 외로운 거예요.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없어서 불안하지 않고 누가 곁에 있어야만 안심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방식은 이렇습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해서 자식한테 매일 전화하고 친구한테 집착하고 누군가 나를 챙겨주길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도 부담스럽고 나도 힘들어요.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니까요. 올바른 방식은 이렇습니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걸 받아들이고 나 혼자로도 충분하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밥 잘 챙겨 먹고 걷고 취미 생활하고 집 정리하고 감사일기 쓰는 겁니다. 이런 단순한 루틴이 혼자여도 무너지지 않는 힘을 만들어줘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활이 무너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우울해집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밥도 대충 먹고 아무도 안 만나면 점점 고립되죠. 그러다 보면 마음에 병이 생기고 몸도 약해집니다. 어느 날 보면 완전히 망가진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이 좋아지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자유롭고 편안합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친구들과도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떳떳해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기대를 내려놓고 감사로 채우세요. 자식이 자주 안 와도 친구가 연락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 인생이 있고 나는 내 인생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고 감사가 있으면 관계가 따뜻해지죠. 죽음도 준비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담히 준비하는 겁니다. 유언장 쓰고 재산 정리하고 마음 정리하세요. 미안했던 사람한테는 사과하고 고마웠던 사람한테는 감사하다고 하세요. 죽음을 의식하면 하루가 더 소중해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정리하며 살면 언제 떠나도 후회가 없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10분만 시간을 내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혼자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외로움에 매달리고 있는가? 아니면 고독을 즐기고 있는가? 내 하루는 누가 정한 것인가? 내가 정한 것인가? 이렇게요. 그리고 내일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기, 매일 30분 걷기, 감사일기 쓰기, 뭐든 좋습니다. 딱 한 가지만 시작하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럼 몸이 적응하고 자연스러워집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변합니다. 한 달 후면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3달 후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혼자여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평화롭고 자유로운 자신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외로움을 넘어 진짜 행복을 찾는 방법, 혼자여도 웃을 수 있는 마음 만들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버림받는 게 아닙니다. 성숙해지는 거예요. 의존해서 독립으로 가는 거죠. 누군가 없어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이고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이 5가지를 실천하면 더 이상 외로움이 두렵지 않아요. 혼자라는 건 불행이 아닙니다.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혼자여도 평화로울 수 있어요. 그 평화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눈 감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입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지만 혼자라고 불행한 게 아닙니다.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외롭지 않고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실천부터 시작하시겠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